이른 새벽 동이차에 트기도 전에 이지은은 익숙한 침묵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아파트의 작은 방. 창문 밖으로는 아직 검푸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끔씩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이 도시의 고단한 숨결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에는 5살 난 딸 민서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새근거리는 아이의 모습은 지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자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아이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춘 후 지은은 주방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샌드위치를 꺼냈다. 민서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자신의 도시락을 싸는 일은 이제 그녀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었다. 아침 8시 그녀는 민서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바쁘게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서울의 출근길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만원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팔꿈치에 부딪히며 서류 가방을 꼭 움켜쥐는 동안 지은의 마음속에는 늘 옅은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삶은 늘 위태로운 외줄타기와 같았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건축가로서 그녀의 능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사회는 그녀에게 미혼모라는 낙인을 찍었고 그 꼬리표는 그녀의 날개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다. 회사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다. 지은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들을 느꼈다. 몇몇 젊은 직원들은 귓속말로 속닥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과 경멸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애써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런 일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존재는 회사 내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동료들과의 잡담은커녕 식사조차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직 일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그녀의 자리로 돌아온 지은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작업에 몰두했다. 오늘 그녀가 맡은 일은 지난주에 마무리된 프로젝트의 최종 도면을 검토하고 사소한 오류들을 수정하는 일이었다. 이는 신입사원이나 맡을 법한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불만 없이 꼼꼼하게 도면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도면의 선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깊은 통찰력과 경험이 녹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더 효율적인 동선을 제안하는 것은 그녀에게 당연한 일이었다. 이지은 씨, 잠깐 이쪽으로 와봐. 사무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김민준 이사였다. 38배 젊은 나이에 이사 자리에 오른 그는 자신의 성공을 오로지 능력 덕분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회장의 조카라는 배경이 더 크게 작용했다. 그는 오만하고 냉소적인 성격으로 특히 지은에게 가혹했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그가 또 어떤 불쾌한 지시를 내릴지 예감하며 그의 자리로 걸어갔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 도면 지난번 내 결제까지 다 끝난 건데 왜 멋대로 수정했어? 김 이사는 지은이 수정해둔 도면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지은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이사님, 13층 비상계단의 경사도가 법적 기준치를 1도 초과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했다면 나중에 준공검사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겨우 1도 그깟 사소한 것 때문에 일을 2번 하게 만드는 게 잘하는 짓이야. 누가 당신한테 그런 것까지 하랬어.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면 돼. 애나 키우는 주제에 쓸데없는 데다 머리 굴리지 말고. 마지막 말은 지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과 같았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숨기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주변의 몇몇 직원들이 힐끗거리며
그들을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심보다 김이사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지은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여기는 냉담함이 섞여 있었다. 김이사는 지은의 반응에 만족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진행될 에코시티 프로젝트 말이야. 이건 우리 회사에서 가장 공들인 프로젝트고 파트너사인 K그룹에 총수가 직접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야. 당신은 여기에 투입될 거니까 알아서 몸조심해. 무슨 실수라도 저지르면 나도 더 이상 당신을 감싸줄 명분이 없어. 김이사는 감싸준다는 말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치 자신이 지은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비열한 의도가 느껴졌다. 지은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지은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속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화를 낼 수도 항변할 수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민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월급이었고 그 월급은 민서의 밥이 되고 학용품이 되는 소중한 돈이었다. 김이사의 말처럼 그녀는 그저 시키는 일이나 묵묵히 해내야만 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 사내 공지 시스템에는 K그룹과 함께하는 미래형 도시 개발 프로젝트 에코시티 착수라는 제목의 공고가 떴다. 그리고 함께 첨부된 파트너사 소개 자료에는 K그룹 총수 강현우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서늘하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풍기며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은은 무심코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왠지 모르게 한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오후 파트너사의 대표로서 그녀의 회사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그는 거만한 기색 하나 없이 조용하고 냉철한 태도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모든 임직원들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옆에는 두세 명의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고 있었다. 김민준 이사는 그에게 아첨하듯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했다. 하지만 강현우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김 이사의 말에 머물지 않았다가 그의 눈은 회의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과 벽에 걸린 도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까지 훑어보는 듯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현우는 주로 침묵을 지켰다. 가끔씩 던지는 그의 질문은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다. 김 이사는 그의 질문에 당황하며 버벅거렸고 그럴 때마다 강현우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현우는 회의실을 나서기 전 복도에 걸려있는 다른 프로젝트의 도면들을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았다. 그 도면들은 모두 과거 지은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의 결과물이었다. 지은은 복도 모퉁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면서도 묘한 기대감이 마음속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민서에게 줄 인형을 사기 위해 장난감 가게에 들렀다. 민서는 매일 밤 아빠가 언제쯤 올까 물어보곤 했다. 지은은 늘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하늘에 있는 별이 되어서 민서를 지켜주고 있어. 그녀의 말은 민서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을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딸에게만큼은 그 어떤 슬픔도 전해주고 싶지 않았다.
딸의 행복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그러나 마음속의 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에코시티 프로젝트.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이자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김민준 이사가 그녀에게 어떤 덫을 놓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사랑스러운 딸 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함이 숨쉬고 있었다. 이제 그 강인함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에코시티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미팅이 열렸다. 회의실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지은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전쟁터였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김민준 이사는 회의 내내 들뜬 표정으로 청사진을 설명했고 그 옆에는 K그룹의 총수 강현우가 서늘하고도 예리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현우의 존재는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감이 있었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늘 핵심이었다. 김 이사는 발표 초반부터 자신의 공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K그룹의 첨단 기술과 저희 회사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결합된다면 에코시티는 단순한 도시를 넘어 미래를 제시하는 하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김 이사의 허울 좋은 말보다는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내용에 더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설계 도면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짚어가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이 구간의 녹지 비율은 계획보다 5% 정도 낮게 잡혀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현우의 질문에 김 이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그 부분은 김 이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설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임의로 수정한 부분이었다. 그는 진땀을 흘리며 얼버무렸다. 아, 그건 집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을 거쳤습니다. 전체적인 콘셉트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회의를 지켜보던 지은이 살짝 손을 들었다. 김 이사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흔들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으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강현우는 그녀를 발견하고 시선으로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집안 안정성 문제라면 다른 구간에서 추가 보강 설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5%의 비용만 더 투자하면 기존의 녹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전체적인 도시의 미관과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은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고 강현우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은의 제안을 주의 깊게 경청했고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더 던졌다. 지은은 막힘없이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그녀의 답변은 모두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이사는 지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거친 말을 쏟아냈다. 이지은 씨, 누가 당신한테 함부로 나서는 걸 허락했어. 내가 이사야 당신이야. 당신은 그냥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하면 돼. 내가 K그룹 총수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나. 이사님, 저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합리적 당신 주제에 감히 내 결정을 거스를 만큼 합리적이란 말이야. 당신 같은 미혼모 따위가
뭘 안다고 애나 키우는 주제에 남자들 앞에서 잘 보일 생각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대는 거 아니야. 다음 달 당신은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관리 업무를 맡게 될 거야. 가장 지루하고 잡다한 일이지. 그딴 일이나 하면서 주제 파악 똑바로 해. 김 이사는 지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녀는 그의 비난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속은 이미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녀는 민서를 생각하며 견뎌냈다. 괜찮아. 이 모든 것을 버티면 민서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철저히 프로젝트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그녀가 맡게 된 하청업체 관리 업무는 설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건축적 감각과 통찰력은 그저 서류 정리와 행정 업무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 또한 결코 허투루 하지 않았다.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혹시 모를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했다. 그녀의 꼼꼼함은 이전에 다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김 이사는 지은을 감시하기 위해 그녀의 옆자리에 자신의 신복인 박 과장을 앉혔다. 박 과장은 틈만 나면 지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김 이사에게 보고했다. 또한 그는 사무실의 지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데 앞장섰다. 이지은이 K그룹 총수에게 접근하려고 발버둥치더라. 애딸린 아줌마가 어딜 감히 등의 험담이 사무실에 떠돌았다. 지은은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한편 강현우는 프로젝트 현장 방문과 회의를 위해 회사에 자주 들렀다. 그는 매번 지은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보인 지은의 논리 정연함과 뛰어난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 후 그녀가 맡은 업무가 하청업체 관리라는 사실을 알고 의아해했다. 어느 날 저녁 강현우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작업 중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그는 어두컴컴한 사무실 한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은 지은의 자리였다. 그녀는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수많은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현우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지나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깊이 각인되었다. 그녀는 왜 저런 잡무를 맡고 있는 거지? 그녀의 재능은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을 텐데. 그는 지은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이지은이라는 직원에 대해 좀 알아봐줘. 입사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강현우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히 유능한 직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가 처한 불합리한 상황과 그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내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의 능력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연민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은은 한 하청업체가 불법적인 건설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 그 업체는 김 이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곳이었다. 지은은 김 이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덮어두어야 할지 고민했다. 이 문제를 건드린다면 그녀는 분명히 김 이사의 더 큰 미움을 살 것이고 심지어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양심은 불법을 묵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김 이사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딸 민서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선
올바른 길을 택해야만 했다. 그녀의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었다. 이지은이 작성한 보고서가 김민준 이사의 책상에 놓인 순간 조용하던 사무실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하청업체가 불법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담고 있었다. 김 이사는 보고서를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지은의 심장을 향해 쏘아진 총성처럼 들렸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감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이사의 비서가 지은을 불렀다. 김 이사의 방 안은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 이사는 지은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이지은 씨, 감히 나를 협박하려 들어. 당신이 이 보고서를 올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협박이 아닙니다, 이사님. 그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공정 웃기지 마. 당신이 이런 짓을 벌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 K그룹 총수한테 잘 보이려고 출세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 당신이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줄 알아 좋아. 어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김 이사의 말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비열한 복수의 예고였다. 그는 지은을 내보낸 뒤 곧바로 프로젝트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팀원들에게 지은이 올린 보고서가 사실은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거짓이라고 넌지시 흘렸다. 최근 이지은 씨가 하청업체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하더군. 개인적인 감정으로 프로젝트의 차질을 빚게 만들려는 건 아닌지. 다들 이지은 씨의 동향을 주시해줬으면 해. 김 이사의 교묘한 이간질에 팀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은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녀가 늘 혼자였기 때문에 쉽게 김 이사의 말에 동조했다. 역시 미혼모는 믿을 수 없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등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를 찔렀다. 며칠 뒤 김 이사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가 지시한 대로 하청업체 관리 업무에 대한 중간 보고서가 조작되어 내부 전산망에 등록되었다. 보고서에는 하청업체가 사용한 불법 자재의 내용이 지은의 결제 아래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해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결제 사인이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김 이사는 이 모든 것을 그녀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치밀한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은이 김 이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김 이사는 이미 모든 증거를 조작해둔 상태였다.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지은을 비난했다. 이지은 씨, 당신이 올린 보고서 아니야. 내 결제는 나중에 들어갔고 당신이 1차적으로 확인한 서류인데 이제 와서 발뺌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의 실수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고 당장 K그룹 총수에게 사과하고 이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야 할 거야. 지은은 억울함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김 이사의 계략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결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딸 민서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청업체 관리 서류들을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결제 사인이 위조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전산망에 등록된 시각을 비교하며 미세한 차이점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김 이사가 보관하는 서류들을 몰래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김 이사의 사무실은 늘 잠겨 있었고 보안 시스템은 너무나도 철저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회사 전산실 서버실에서 정기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기 점검은 30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동안 보안 시스템이 잠시 해제됩니다. 메시지를 보낸 이는 강현우였다. 그는 지은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강현우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김 이사의 행적을 은밀히 조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 이사가 전산팀 직원에게 지시해 서류를 조작하고 지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현우는 지은이 혼자 힘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은밀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다. 금요일 밤 지은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회사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이 뛰었다. 밤 8시가 되자 그녀는 전산실로 향했다. 전산실에는 정말로 정기 점검 중인 직원이 있었고 그녀는 그 직원이 자리를 비운 30분 동안 서버실로 몰래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김 이사가 조작한 서류의 원본 파일과 함께 그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재빨리 모든 자료들을 자신의 USB에 옮겼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진실을 향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강현우와 마주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뒤에 있습니다. 강현우의 말에 지은의 눈가에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그 한마디 말에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양심과 능력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강현우는 지은의 지난 삶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민서를 위해 얼마나 힘겹게 버텨왔는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고 그녀의 외로움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지은 또한 강현우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그의 정의로운 신념을 알게 되면서 그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워줄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고 김 이사는 이제 그녀를 단순히 해고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없애려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제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USB는 진실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위험을 품고 있었다. 이지은의 손에 쥐어진 USB에는 단순한 조작 증거를 넘어 김민준 이사의 오랜 비리 행각이 담겨 있었다. 강현우의 도움으로 접속한 서버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김 이사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하청업체와 결탁해 프로젝트 예산을 빼돌리고 부실자재를 사용한 뒤 서류를 조작해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회사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부패의 증거였다. 지은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숨막히는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러나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녀를 향한 위협 또한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누군가 몰래 놓고 간 뭉개진 장난감 자동차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민서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과 똑같은 것이었다. 지은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누군가 그녀의 주변을, 아니 민서의 존재까지 알고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는 즉시 민서의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민서를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며칠 뒤 그녀는 퇴근길에 낯선 남자에게 미행을 당하는 것을 느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자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지은 씨,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당신 뒤에 누가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잃을 게 너무 많잖아. 특히 당신의 딸, 조심해. 남자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강현우는 지은이 처한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건넨 자료들을 보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김 이사가 저지른 비리는 상상 이상이었고 그 부패의 사슬은 그의 회사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은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지은에게 붙여 그녀와 민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그리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는 한밤중에 소집되었다. 김 이사는 영문을 모른 채 이사회에 참석했고 그의 얼굴에는 옅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현우는 냉철한 목소리로 이사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K그룹과 파트너사의 신뢰관계에 관한 중대한 문제 때문에 마련되었습니다. 파트너사의 한 임원이 자행한 심각한 비리 행위와 서류 조작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강현우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김 이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때 이사회의 문이 열리고 이지은이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움츠렸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향한 확신과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의 삶과 민서의 미래가 걸린 USB가 들려 있었다. 김 이사는 그녀의 등장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지은 당신이 왜 여기에 당신 같은 미혼모가 감히 이사회에 보안팀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러나 강현우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지은에게 말했다. 이지은 씨 말씀해 주시죠. 당신이 준비한 자료를 모든 이사님들 앞에서 공개해 주십시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김 이사가 저지른 비리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조작된 서류의 원본 파일, 김 이사가 하청업체와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 그리고 불법 자재 사용으로 인한 설계상의 위험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김 이사는 그녀의 발표를 들으며 점차 이성을 잃어갔다. 그는 책상을 치고 소리치며 지은의 발표를 방해하려 했지만 강현우의 냉정한 시선과 경호팀의 존재에 의해 더 이상 난동을 부릴 수 없었다. 지은은 김 이사의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 그녀의 발표는 한 임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꼬집는 것이었다. 모든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인 채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미혼모라며 무시하던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와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김 이사의 몰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는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지은은 복수가 아닌 공정한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했다. 이지은의 발표가 끝난 뒤 회의실은 숨 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김민준 이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현우는 냉철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경호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경찰에 연락하고 회사의 감사팀을 불러 김 이사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십시오. 그리고 모든 관련 서류들을 확보해 주십시오. 김 이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호원들을 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그의 몰락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동안 그에게 빌부터 이득을 챙기던 동료들 또한 사색이 되어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그들의 비겁함은 지은의 발표가 가져온 공포보다 더 컸다. 지은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오직 강현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총수님 감사합니다. 총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강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옅은 존경심과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사회는 지은의 용기와 능력에 감탄하며 만장일치로 김 이사의 해임과 함께 지은을 에코시티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로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견에 시달리는 미혼모가 아닌 능력과 인격을 모두 갖춘 존경받는 건축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난 뒤 강현우는 지은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이지은 씨 잠시 저와 차 한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강현우는 지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저는 당신의 능력에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그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당신의 강인함과 내면의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강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지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그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 또한 그에게 깊은 신뢰와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정의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총수님, 저는 그동안 제 삶이 너무 버거워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 민서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지은 씨.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에 드디어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강현우는 지은과 민서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다. 저택은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서는 넓은 정원과 화려한 방들을 보며 신기해했고 강현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정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놀아주었다. 그는 민서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민서는 금세 강현우를 따르며 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지은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빛이 되었다. 이지은은 더 이상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능력은 온전히 인정받았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든든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강현우의 저택에서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사랑은 그녀를 세상 그 어떤 공주보다 더 소중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끔찍한 편견과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녀의 강인함과 올곧은 심지가 진실과 사랑을 이끌어냈다.
이지은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